안녕하세요. 주치의처럼입니다. 오늘은 심장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로 매일 쉼없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 심장이 조금만 약해져도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심장 건강을 해치는 원인부터 조심해야 할 초기 증상들, 그리고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심장 보호 습관까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심장 질환이란 말 그대로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모든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도 여기에 포함되고, 부정맥처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도 심장 질환입니다. 또한 심장의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판막 질환,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도 모두 포함됩니다. 심장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피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장이 잘 뛰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피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뇌, 폐, 간, 신장 등 모든 장기가 동시에 힘들어지게 됩니다. 심장 질환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수년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래되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이나 흡연 습관이 있는 분들도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심장 질환의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아프지 않다 보니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도 잘 안 들고 지금 괜찮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장 질환은 어느 순간 급격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몸에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심장 검진을 받고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심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들이 단순히 피곤하거나 나이 탓으로 여겨져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쉽게 숨이 차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리 없이 오르던 계단도 이제는 중간에 쉬어야 하거나 가벼운 산책만 해도 숨이 가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자주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발목이나 종아리 쪽이 붓는다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해 몸에 수분이 고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변량이 줄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기도 합니다. 심장 문제로 기력이 떨어지고 피곤함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예전보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 저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숨이 차서 깨는 경우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밤에 평소처럼 누워 자는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 힘들어서 일어났던 경험이 있다면 심장의 부담이 커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가슴 통증이나 가슴 압박감 또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즉 두근거림이나 부정맥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모두 심장이 약해질 때 자주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조금이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꼭 심장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 개선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되도록 국물은 적게 먹고 가공식품이나 젓갈류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름지고 단 음식보다는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꾸준히 하시면 심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운동 습관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매일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체조,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정도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심장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절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배는 심장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심장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술 역시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어서 과음을 삼가고 가급적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심장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받을 경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깊은 숨을 쉬는 호흡 운동이나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 등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겉으로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해 보는 것이 심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생활 습관은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심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심장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심장 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의 결과물입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고혈압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 안을 흐르는 피의 압력이 세다는 뜻이고 이 압력이 심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심장 근육이 점점 두꺼워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지혈증과 당뇨병도 심장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듯 쌓여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 자체가 약해지고 염증이 잘 생겨서 심장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흡연은 심장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관이 막힐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흡연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함께 심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3대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위험한데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있으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또한 운동 부족과 비만도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지고 체중이 늘어나면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결국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몸에 있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하게 되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 심장 질환을 앓은 분이 있다면 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더욱더 생활 습관에 주의하고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심장 질환은 단일 요인보다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은 대부분 초기 증상이 아주 미미하거나 평범한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에 눈치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쉬운 증상들이 사실은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입니다. 가슴이 짓누르는 것 같거나 무겁고 쥐어짜는 느낌이 든다면 심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증상은 특히 활동할 때 심해지고 쉬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기 쉽지만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호흡 곤란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평소보다 호흡이 가빠지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심장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자다가 숨이 차서 깨어난다면 심부전 증상일 가능성도 있으니 꼭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피로감과 무기력함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온몸으로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해 평소 하던 활동도 힘들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나 평지에서 걷기만 해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고 숨이 찬다면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팔, 어깨, 목, 턱 등의 통증입니다. 심장 문제는 꼭 가슴에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여성이나 당뇨 환자의 경우 통증이 팔이나 턱 등으로 퍼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냥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증이 평소와 다르거나 갑자기 나타나고 점점 심해진다면 심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리나 발의 부종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장이 혈액을 잘 돌리지 못하면 몸 아래쪽에 혈액과 수분이 고이게 되어 다리나 발이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아침보다는 저녁에 더 붓고 손으로 눌렀을 때 쑥 들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온다면 심장 쪽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한 박동도 부정맥 등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이유 없이 가슴이 콩닥콩닥 빨리 뛰거나 건너뛰는 느낌, 두근거림이 자주 있다면 심장 전기 신호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지러움이나 실신입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 어지럽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절대 그냥 지나쳐선 안 되고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처럼 시니어가 느낄 수 있는 심장 질환의 신호는 겉보기엔 사소하고 익숙한 증상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나이 탓이겠지 하지 말고 한 번쯤 병원에서 확인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심장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엔진이기 때문에 그 엔진이 오랫동안 힘차게 뛸 수 있게 하려면 생활 속에서 조금씩 관리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병원 치료가 아니더라도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되도록 줄이고 대신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같은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며 가공육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동맥을 막고 혈압을 올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니어라고 해서 격한 운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심장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는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심장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박수를 빠르게 만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장기적으로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명상, 심호흡, 산책, 가벼운 음악 듣기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수면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독서로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숙면을 못 취한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 역시 심장 건강과 직결됩니다. 체중이 늘면 심장은 더 많은 피를 펌프질해야 해서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심장 질환의 위험 요소들을 한꺼번에 끌고 오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단 몇 주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마시는 습관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줄이거나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형이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본다면 심장은 그걸 바로 느낍니다. 특별한 약이나 치료보다 이런 생활 습관이 심장을 진짜 오래오래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심장 건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모아서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릴 때 꼭 병원에 가야 하나요? 이런 증상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특히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거나 어지럽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혈압 약에 대한 걱정입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먹으면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고혈압은 심장을 무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갑자기 끊거나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묻는 질문은 어떤 운동이 심장에 좋냐는 것입니다. 시니어 분들께는 무리한 운동보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5분씩 2번 나눠서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숨이 심하게 찰 정도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이 들면 심장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냐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심장 기능도 조금씩 떨어질 수 있지만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심장은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아도 건강한 심장을 가진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건 심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생선 중에서도 고등어나 연어처럼 기름진 생선이 특히 좋고 견과류, 마늘,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들도 도움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짠 음식은 피하시고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 같은 걸로 맛을 내보시면 좋습니다. 음식 습관만 잘 잡아도 심장 건강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심장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을 어떻게 꾸준히 실천하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시작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식단을 기록하거나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목표를 세우면 훨씬 더 꾸준하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들 심장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습관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더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간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